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미국의 교육 담당자가 이런 걸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육부 혁신교육과의 수석 프로그램 디렉터 루나 브룩스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교육 혁신 사례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이 채널에서 일본 교육정책위원장의 사연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그분의 선택이 일본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제 사연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죠. 매일 아침 저는 이 말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혁신교육과 수석 프로그램 디렉터 루나 브룩스. 실리콘밸리에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교육부로 스카우트된 저는 늘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업무 지시서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거든요. 글로벌 교육 혁신 사례 조사. 그것도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라니. 루나, 이번 프로젝트는 자네가 적임자야. 로버트 윌슨 국장이 저를 부른 건 아침 회의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키 큰 체구의 회색 양복을 즐겨 입는 로버트 윌슨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상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시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죠. 죄송하지만 아시아의 교육 시스템이라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단순 암기식 교육, 과도한 경쟁, 학생들의 자율성 부족. 제 목소리에 담긴 거부감을 느꼈는지 로버트 윌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처럼 생각했었네. 하지만 이건 좀 다르다고 봐. 특히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보여주는 혁신성은 우리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로버트 윌슨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글로벌 교육시장 동향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멈칫했습니다.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베트남, 일본을 넘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기사였죠.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고 보시나요? 편견을 버리게, 루나. 자네야말로 이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 아닌가?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분석.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은 이미 이런 기술들을 상용화하고 있다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부터 저는 늘 최첨단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저희보다 앞서 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2달이면 충분할 거야. 현장 조사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하지. 로버트 윌슨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의 반박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펼쳤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 밖 워싱턴 DC의 찬란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플레도 AI, 콴다, 마스터 K. 생소한 기업명들을 읊조리며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충 훑어보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시선이 멈춰지는 겁니다. AI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실시간으로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개념 빅데이터로 학습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 흥미롭긴 하네. 저도 모르게 펜을 들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편견 속 단순 암기식 교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닐까?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책상 위 시계가 어느덧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하루 종일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문득 지난주 동생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요즘 제니가 공부하는 게 신기해요. 무슨 AI 학습 기기를 쓰는데. 조카 제니 얘기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듣지 않았었죠. 이제 보니 그게 혹시 한국 제품이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세요, 리사? 제니가 쓴다던 그 학습기기. 혹시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알아? 언니, 그거 플레도 AI예요. 요즘 제니가 그거 하나에 완전 빠져 있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플레도 AI라고요? 아까 보고서에서 본 그 한국 기업의 제품이라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플레도 AI라고? 한국 회사 제품 말하는 거야? 맞아요. 처음엔 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언니, 진짜 신기해요. 제니가 요즘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리사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치며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귀가할 생각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지금 시간 괜찮아? 좀 들러도 될까?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이었지만 리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메릴랜드 교회의 리사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교육기술이 제 조카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리사의 집은 언제나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니가 달려와 안겼죠. 루나 이모. 우리 제니 공부 열심히 한다면서? 제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를 끌고 자기 방으로 가는 제니의 발걸음이 경쾌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처럼 생긴 기기가 놓여 있었죠. 이게 뭐야? 이모, 이거 봐요. 제가 지금 우주 탐험하면서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제니가 기기를 켜자 화면에 귀여운 우주인 캐릭터가 나타났습니다. 캐릭터가 우주를 탐험하며 다양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는데 놀라웠던 건 문제의 난이도가 제니의 답변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 친구 엄마가 추천해줬어요. 처음엔 엄마도 의심스러워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니가 수학을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리사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니가 문제를 푸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틀린 문제는 바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제니의 이해도에 맞춰 다음 문제의 난이도가 조절되었죠. 언니, 제니 성적표 보여드릴까요? 리사가 꺼내온 성적표에는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학 성적이 C에서 B플로 올랐고 더욱 놀라운 건 제니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였죠. 이게 다 플레도 AI 덕분이에요. 제니가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태블릿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게임처럼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 효과가 확실한 이 제품이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니. 리사, 혹시 이거 관련 자료들 좀 볼 수 있을까? 그럼요. 제가 PDF 파일로 받아둔 게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리사가 보내준 자료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플레도 AI는 단순한 학습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혁신적인 교육 플랫폼이었죠.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거부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궁금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플레도 AI의 회사 소개 페이지를 열었죠. 혁신적인 AI 교육 기술로 글로벌 교육 혁신을 선도합니다. 이 문구가 이제는 전혀 과장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술이 왜 미국 교육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지 의문이 들었죠.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윌슨에게 보고할 내용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에듀테크가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 윌슨은 제 제안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출장을 즉시 승인받았죠. 이렇게 제 첫 서울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AI 안내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생체인식 시스템까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구나. 가슴이 조금 뛰기 시작했습니다. Welcome to Conda, Ms. Brooks. 콴다 본사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세련된 디지털 키오스크였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방문 예약을 확인하고 자연스러운 AI 음성으로 환영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의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안녕하세요, 루나 브룩스님. 저는 콴다의 수석 개발자 김민준입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개발자가 다가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중했죠. 플레도 AI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콴다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직접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김민준이 안내한 곳은 콴다 익스피리언스 룸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수학 수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 수학 교실입니다. VR 헤드셋을 쓰자 가상의 교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학 문제가 3D 입체 영상으로 구현되어 직접 만지고 조작할 수 있었죠. 방정식이 블록처럼 변하고 기하학적 도형이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학생들의 뇌파와 안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해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부분이 감지되면 AI가 즉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제시하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수학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더 뛰어났죠. 어떠셨나요? 김민준이 VR 헤드셋을 벗도록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시 숨을 고르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오전 내내 콴다의 기술을 경험하면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네요. 점심 식사는 근처 구내식당이 괜찮으신데. 김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제가 오후에 강남에서 마스터 K와 미팅이 있어서요. 이만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동 근처에서 혼자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으며 오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스터 K 본사가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높은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이제 저는 또 다른 혁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루나 브룩스님. 마스터 K 글로벌 사업부 이지연입니다. 마스터 K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AI 기반의 언어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전 세계 학습자들의 말하기 패턴을 분석해 개인별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학습자의 발음, 억양, 문법적 오류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죠.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자 AI는 즉시 제 발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정해 주었죠. 이게 바로 현재 베트남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학습자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나라 학습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이어진 견학이 끝나고 저는 호텔 침대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미 상용화하고 있는 걸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제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교육의 본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과정을 세세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춘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혁신이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단순 암기식 교육이라고 폄하했던 제 말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에듀테크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이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본 건 플레도 AI의 베트남 진출 사례였습니다. 화면을 클릭할 때마다 놀라운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베트남 전역 2만 개 이상의 학교에서 플레도 AI를 도입했다는 기사를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베트남 현지 뉴스 영상을 찾아보니 하노이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학습하는 모습이 제니가 플레도 AI를 사용하던 모습과 똑같았죠. 다만 인터페이스가 완벽한 베트남어로 구현되어 있었고, 문제의 맥락도 베트남 문화에 맞게 재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학부모 인터뷰 영상도 있었네요. 우리 딸이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고 싶다고 해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베트남어 자막과 함께 흘러나오는 학부모의 증언이 와닿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발견한 통계 자료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플레도 AI 도입 후 베트남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평균 32% 상승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닌 교육 혁신을 이뤄낸 거죠. 일본 시장 조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스피킹 맥스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영어 교육에 특화된 AI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일본의 보수적인 교육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외국 기업이 있었나 싶어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 이런 접근이었구나. 스피킹 맥스는 일본인 학습자들이 영어 발음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AI로 분석했더군요. L과 R, B와 B 같은 발음을 교정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협업해 친근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도쿄 교육청의 공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저도 잘 알잖아요. 도쿄 일본 교육청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밤새 자료를 찾다 보니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각 나라의 교육 문화와 학습자들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학부모의 강한 교육열을 고려해 학부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고, 일본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해 개인 학습 공간을 더 철저히 보장했죠. 이런 세심한 현지화 전략이 성공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여보세요. 로버트 윌슨입니다.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에 제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심각하다니? 무슨 일이죠, 은하? 네, 심각하게. 좋은 쪽으로요. 우리가 한국의 에듀테크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에서의 성과를 보면. 한참을 쏟아내다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그렇게 저는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쌀쌀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제 노트북 속 방대한 자료들이 그게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로버트 윌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서울에서 매일 밤 보냈던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죠. 루나, 자네가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해봤네. 특히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 로버트 윌슨이 가리키는 페이지에는 제가 밤샘 조사했던 베트남과 일본의 성공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노트북을 열어 방금 전 비행기에서 읽었던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컬리지 에이블, 미국 대입 시장 진출 선언. 한국의 신생 에듀테크 기업이 SAT와 ACT 대비 AI 학습 시스템으로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컬리지 에이블의 시스템을 시범 프로젝트로 도입해보는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거든요. 루나, 잠깐. 진정하고. 국장님, 제가 준비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비행기에서 잠도 자지 않고 작성한 거죠. 미국 교육 혁신을 위한 K-에듀테크 도입 제안서.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에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게다가 컬리지 에이블은 이미 SAT 문제 출제 패턴을 AI로 분석해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로버트 윌슨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제안서를 페이지마다 꼼꼼히 검토하는 동안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죠. 루나, 예산 문제가 있네. 게다가 의회에서 여기 비용 효율성 분석도 있습니다. 재빨리 해당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초기 도입 비용이 크더라도 2년 내에 학생들의 성적 향상으로 인한 효과가 그 비용을 상쇄했어요. 게다가 알겠네, 루나. 로버트 윌슨이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음 주 교육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발표해보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데는 성공했네요.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위원회 발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밤낮 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했죠. 한국에서 만난 김민준, 이지연과 수시로 연락하며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왜 외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거지? 발표 당일 예상했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최고참 멤버인 스미스 교육감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습니다. 제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스크린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미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래프였죠. 그 옆에는 AI 기반 교육을 도입한 국가들의 상승 곡선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컬리지 에이블은 이미 한국에서 대입 준비생의 평균 점수를 15% 향상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의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었죠. 혁신은 때로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놀랍게도 가장 먼저 박수를 친 건 스미스 교육감이었습니다. 루나의 지적이 옳아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네요. 스미스 교육감의 지지 발언 이후 회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1시간의 경론 끝에 교육위원회는 K-에듀테크 시범 도입을 승인했죠. 드디어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한국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로버트 윌슨이 다가왔습니다. 루나, 내일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지. 컬리지 에이블과 첫 화상 회의를 잡아놨네. 다음 날 아침 회의실 스크린에는 서울 시간으로 늦은 밤임에도 열정적인 모습의 컬리지 에이블 개발팀이 보였습니다. 미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윌슨의 질문에 컬리지 에이블 측은 준비된 듯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년 전부터 미국 진출을 준비해 왔습니다. SAT와 ACT의 5년치 기출 문제를 AI로 분석했고 미국 학생들의 학습 패턴도 연구했습니다. 화면에 비춰진 데이터는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이미 비공개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다는 사실에 회의실이 술렁였죠. 첫 시범학교로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주의 10개 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던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저희와 함께 미국 교육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범 프로그램 시작 2달 만에 첫 번째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수업 참관을 위해 찾은 고등학교에서였죠. 선생님,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줍어하던 학생이 당당하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에서 교실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I가 개별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니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죠. 루나, 이것 좀 보세요. 앤더슨 선생님이 태블릿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화면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32% 증가했다는 통계가 떠 있었고, SAT 모의고사 점수도 평균 8% 상승했다는 중간 성과 보고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수동적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다른 시범학교들에서도 비슷한 성과가 나타났고, 특히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인 것 같네요. 교육부 회의실에 모인 책임자들은 플레도 AI와 마스터K의 추가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스터K의 언어 교육 시스템은 미국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이 될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나고 로버트 윌슨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루나, 새로운 제안이 있네.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네. 초대 책임자를 맡아줬으면 하는데. 가슴이 떨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교육 시스템을 폄하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혁신을 미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오늘도 제 책상에는 처음 한국에서 가져온 플레도 AI 팸플릿이 놓여 있습니다. 혁신적인 AI 교육 기술로 글로벌 교육 혁신을 선도합니다. 이제는 이 문구가 전혀 과장되게 들리지 않네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품었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이 가져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저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미국 교육부 혁신교육과의 루나 브룩스가 한국의 에듀테크를 만나 변화되어가는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한때는 단순 암기식 교육이라며 편견을 가졌던 루나 브룩스가 이제는 세계 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었다는 점이 많은 분들께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 같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력과 함께 각 나라의 교육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진정성이었습니다. 기술은 진보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라고 하죠.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은 최첨단 AI 기술의 교육자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 전 세계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루나 브룩스처럼 얼마 전 이 채널에서 소개된 도쿄 교육청 정책 담당관 사카이 유키코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사카이 유키코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일본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듯이 이제는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에듀테크의 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 있어 더 이상 국경은 없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교육의 미래가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이룬 교육 혁신의 발자취가 이제는 세계의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루나 브룩스의 사연처럼 K-에듀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